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1월 17일이고요. 상승 기대 관심 종목 베스트 3선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는 필요할 수 있으나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야 된다? 혹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손절 라인인 거고 저항 라인인 거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골랐고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날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챙겨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과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은 세 종목 제넨바이오 그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와 미코는 어차피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두 종목을 묶어서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갑자기 올해는 그렇게 안 춥다가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오는 바람에 좀 현실 세계에서도 약간의 멘붕이 있는 부분도 많은데 아무튼 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주식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넨바이오부터 볼게요. 자, 제넨바이오 실제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보면요, 기존에 큰 상승을 냈던 요런 부분이 이 제넨바이오와 그리고 제넥신 큰 상승을 냈죠. 제넥신과 제넨바이오가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넥신 위에 제넨바이오가 있고 그 위에 한독이라는 회사가 또 나눠져 있거든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고 제넨바이오는 예전의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폐기물 관련주예요. 폐기물 관련주지만 그 안에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또 이름에도 바이오가 붙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바이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기업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제넥신도 CMO 기업이죠. 근데 제넥신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쵸? 그래서 제넨바이오도 역시 주가가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나서 이 주가가 흘러내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제넥신 혹은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렸고 요 자리에 대한 하락은 이 제넨바이오에서 유상증자 후 무상증자 돈 없는 회사들이 꼭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 돈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무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 가격적인 부분과 주식 수를 늘리는 그러면서 자기네들 이제 이 운영 비용이든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려고 대부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그렇게 재무가 튼튼하지 않은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무가 튼튼한 회사는 유상증자가 아닌 무상증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는 올라가고 기존에 상장할 때 생겼던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유통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에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를 늘려놓고 현재 가격 자체를
낮추면서 다시 이 가격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나서 어제 유상증자는 철회하고 무상증자만 하겠다라는 개념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거진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한가는 닿지 못하고 마무리를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대감이 빠졌는지 오늘 11%, 12% 정도 하락을 했다가 7%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까지는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뭐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뭐 차트로 주식을 하는데 그런 뉴스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 이유고 저런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자, 이 제넨바이오의 월봉을 보면요, 일단 월봉부터 볼게요. 기존에 2011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바이오로 엮여서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상승을 해주고 그 상승을 다 반납시키고 나서 최근 꾸준하게 14년 10월부터 20년 6월까지 거진 6년 정도를 횡보를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런 박스권을 요 자리죠. 요런 박스권의 흐름을 최근 들어서 뚫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현재 다시 한번 올려다 놓는 자리예요. 박스권 상단으로 올려다 놓는 자리고, 저항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을 넘어섰다라는 근거고, 그리고 나서 최초 신규 상장하고 눌렸던 자리, 그리고 신규 상장하고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었던 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상승을 했던 흐름에서 이 5,850원을 뚫고 나서 지지하지 못하면서 다시 눌러 앉은 그림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이 안에 있는 큰 그림인 거고,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대략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흐름은 이 박스권 중간값 밑에 있는 하단부에서 모양을 만들고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 중간값을 넘어서서 이 큰 박스권의 상단을 한번 때리고 다시 눌러 앉았다가 다시 한번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간값 3,500원이죠? 3,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만큼에 대한 폭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못해도 4,800원 혹은 4,700원까지는 한 차례 더 뽑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월봉상에. 월봉상에 그 정도는 한 번 더 뽑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뭐 최근에 고점 자체도 뭐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단기적으로 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기존에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에서 일단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왜? 거래가 크게 안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월봉상에는 3,500원 정도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한 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어디까지? 한 4,800원, 900원 정도까지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흐름을 보면 주가를 올렸던 자리까지 다 반납을 시켰고요. 그죠?
하락을 했다가 첫봉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현재 반등한 그림이에요. 그죠? 반등을 하면서 기존의 하락을 1차적으로 했던 자리,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저항을 한번 받았던 자리, 그리고 갭이 뛰어서 올라왔던 자리가 있죠.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림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오늘의 저점 자리가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현재 자리가 뭐다?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뭐 위와 아래에 대한 폭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거래가 강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고, 거래가 강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인 거고, 일단 1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올라오면서 눌림을 받았던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 거예요. 어제 상한가를 못 갔으니까 갭 자체가 크게 안 떴으니까. 그죠? 이래나 저래나 거래가 강하게 터졌는데 오늘의 거래량은 이 거래량을 상응하지 못한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짧은 구간 안에 이 거래량을 상응하기가 힘드니까 맞고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좀 더 붙이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대한 거래량을 이 자리로 일단 상응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는 이 3,700원대 혹은 아까 3,500원이었죠? 3,5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뭐한다? 이 고점 4,300원대를 때리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 4,300원을 때리러 올라올 때는 분명히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이탈을 해도 3,500원, 3,450원 부근에서만 지지를 받고 올라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뭐 이 거래량보다 더 터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저점의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올라올 때 이 거래량의 3분의 2 정도만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타나면 이 자리는 한번 뚫고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주가 자체가 스물스물 흘러내리다가 여기 스물스물 흘러내리다가 그나마 여기서 반등했던 자리가 여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자리가 4,300원 오늘의 고점 부근,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윗자리가 4,700원이 나오죠. 그러면 4,300원을 뚫고 올라서면 이 구름대 상단이 저항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은 높지만, 이 4,300원을 올라서서 지지가 나오면 4,450원에서 4,5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넘기면 4,700원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구름대 상단이 어디에요?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봉이 나왔던 몸통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면 여기에선 저항을 무조건 받는다. 그리고 이 저항을 순식간에 훅 뚫든 VI로 넘기면 4,7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눌렀던 자리 중에 하나, 또 하나 그나마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또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4,700원에서 여기까지 해봤자 뭐 얼마 안 돼요, 차이가. 4,800원. 4,700원에서 4,800원까지는 한 차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그 자리에서 끝날 종목 같아 보이진 않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은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이 저항을 맞고 눌리는 자리가 나올 때 기존의 고점이나 혹은 이 양봉 나왔던 이 자리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한 번은 더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5,000원대 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월봉상에서도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죽기에는 애매하고 4,900원 혹은 5,000원대까지는 한번 찍고 여기서 위로 한 번 더 칠 거냐 아니면 밑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좀 더 이 위에 있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줄 거냐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하락한 기간 동안과 옆으로 횡보한 기간 동안을 따져봐도 크게 하락을 했다면 이 하락한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하는 자리도 분명히 가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긴 한 번 더 밀었네요. 한 번 하락해주고 하락한 만큼 횡보해준 다음에 한 차례 밀고 한 차례 더 이렇게 밀면서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에 대한 매물을 받아 먹었겠죠. 손절 물량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박스권까지 한번 때려주고 다시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한 번에 뚫고 이 자리만큼 여기가 고점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하락했으니까 올라올 자리도 요만큼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일부러 누르는 날은 관점인 거죠. 이런 자리는 그러면 일부러 누른다라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고점을 바닥 대비해서 올려놨으니까 올라온 만큼 뭐 했다? 한 번 올라온 거예요. 쉽게 보면 한 번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였고 그 자리를 다시 상응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만 지켜주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거래량도 하락을 하고 나서 한바탕 올려놓고 다시 누르면서 터졌거든요. 대부분 거래량이 이렇게 누르고 나면 여기서 터져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빵 하고 터지고 주가를 한 번 더 누르던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강하게 안 터지고 올려다 놓은 다음에 누르면서 터뜨렸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부터는 간을 어느 정도 봐놓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을 수도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층층층층층층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그죠? 그런 폭을 높여가면서 올라온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이 고점 자체도 이래나 저래나 기존의 고점은 넘어섰다라는 거. 그죠? 그럼 이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면 여기서만 잘만 버텨주면 한 번은 더 상승할 기미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미코. 뭐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근데 뭐 수소차에 엮여 있는 기업이죠. 기존 흐름상의 여기가 수소차로 한번 기대감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누르면서 원을 돌려놨죠. 제가 뭐 유니크, EM코리아 그런 종목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런 그림 말씀을 드리죠. 원을 그려놓고 슈팅이 강하게 한 번 더 내고 주가를 눌렀다가 슈팅을 또 한 번 강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3번의 파동이 다 나온 자리예요. 그죠? 파동이 3번 다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면서 기존에 저희가 저희 회원들하고도 이 종목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건 매집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띄웠고 눌렸을 때도 내가 보는 관점은 이 고점을 한 번 더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 위까지 한 번 더 먹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버텼던 회원분들도 계시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파동이 3번이 다 나온 그림이에요. 그죠? 파동이 3번이 다 나온 그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대한 파동은 없는 파동인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파동이 강하게 시작을 했고 그에 반해서 5파동은 좀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큰 하나의 파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1파. 그럼 지금이 2파. 그러면 이제 앞으로 3파가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거든요. 뭐 신고가 부분이기도 하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어찌됐든 양음양음 패턴이 조금씩 나오고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 밑꼬리는 낮아졌지만 몸통의 모양으로 보면 몸통이 뭐예요?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왔을 땐 누군가 샀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와도 누군가는 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 달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든다면 요 자리 밑에서도 누군가는 산다라는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빨간색 양봉이 들어왔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강하게 터지고 나서는 크게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에 상응하는 거래량도 나타나진 않았다. 그리고 누를 땐 적게, 올라갈 때는 크게, 그리고 또 누를 땐 적게, 올라올 때는 조금 더 크게. 대신 여기서는 한번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누군가 털고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이는 그림을 이 다음 달이죠.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간 만큼 다시 기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이 저점 자리를 일단 이탈은 했었지만 종가상의 기준으로는 다 땡겨다 올려다 놓는 그림이에요. 올려다 놓는 그림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나마 거래량이 터졌던 요런 자리에 요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6,700원 정도까지. 이 안에 갇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여기에 대한 현재는 박스권인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위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더 존재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중간값이 요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봤을 때 최근에 시가 부근이죠. 그 부근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이 16,800원을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뚫고 지나서면 한 번 또 여기에 중간값 17,500원 부근, 그 다음은 18,500원, 이런 식으로 비중이 아니라 상승폭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자리가 이 아래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단기적인 박스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박스권은 이 윗자리. 그죠? 이 바닥에 있는 박스권을 살짝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여기다 걸쳐놓고 끝났어요. 그럼 내일 혹시 밀린다면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박스권 하단의 중간값이 14,700원, 이 자리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번 15,700원대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거래가 강하게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구름대 상단이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자리, 여기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한번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15,500원 부근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린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될 점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얘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 올라온 거는 미코 바이오메드가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어디에 승인을 받네 어쩐네 저쩐네 하면서 얘가 혜택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는 수소차 관련인 거고 여기는 진단키트 관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현재 주가를 보면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왔다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요.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크게 현재 뭐 백신 치료제 얘기가 나오는데 진단키트가 웬 말이냐라는 시장의 반응으로 그런 그림인 건데 얘는 수소차 갈 때 못 갔어요. 왜? 이 자리를 진단키트로 올린 거니까. 그러면 이 진단키트에 대한 때가 빠질 때까지 수소차에 대한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진단키트에 대한 때는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소차로 관련돼서 다시 한 차례 수소차가 올라올 때 얘도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대감에서인지 몰라도 다른 주가가 빠질 때 얘는 버텼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버텼다. 그죠? 거래량이 떨어질 때 강하게 들어온 자리도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대해서도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물량이 나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그렇다면 주가를 주저앉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어 올린다라는 건 요 자리가 기존에 상승을 시켜놓고 공매도가 없어지면서 스물스물 흘려내보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장기평선을 단기평선이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요 자리에서 잡아 돌리죠. 이렇게 잡아 돌린다라면 밑에 있는 장기평선은 갈 길 가는 거고 단기 이평선들만 잡아서 올리면 뭐가 된다? 또 다시 한번 정배열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때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요 자리 18,0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하셔라. 이해가 되시죠? 어찌됐든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거래 없이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매물대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터진 자리거든요. 그럼 못 올라가면 거래량은 어느 정도 동반을 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이 18,000원대 위를 넘어서서 지지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오면 누군가 털고 나간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지만 요 자리를 넘기는지 체크를 하셔라. 넘기면 한 번 더 고점 혹은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주저앉는다. 앉아서 다시 한번 박스를 치든 박스 치는 척 하다가 흘러내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 진단키트 관련이에요. 진단키트 관련인 거고 주가를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요때는 사실 이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을 때가 아닐 거예요. 상장돼 있을 때가 아니라 뭐 코덱스인가요? 코넥스인가 아무튼 그런 데 들어갔던 부분 같고요. 그 뒤로 거래가 여기서부터가 실제적으로 코스닥 상장이 됐던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코스닥인가? 코스피인가는 좀 볼게요. 코스닥이네요. 실제적으로 상장 자체가 요 자리에서부터나 됐을 거다. 나머지는 뭐 코덱스나 코넥스인지 코덱스인지 거기에 있다가 요 자리에선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부터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걸로 보이는 부분인 거고요. 기존의 흐름에 비해서 그죠? 그런 모습인 거고 사실 주가를 기존에 이 코스닥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무 쳐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쳐올려놓고 주가를 눌러버리면 이 2평이 다 저항이 돼요. 그런 2평을 다시 한번 이제 역배열이 된 뒤로 올라왔고 슬금슬금 흘러내리다가 빵 하고 터트리면서 2평을 올라가는 2평을 꺾어 내렸다라는 거고요.
그런 꺾어내린 이평들이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이런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옆으로 횡보를 하든 아니면 거래를 굉장히 크게 수반을 해서 뚫고 올려놓고 누르면서 자리를 잡게끔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한 차례 주저앉힌다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물정 모르게 뭐 지하실 판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자, 어떻게 보면 뭐 모양 자체가 잡주 같은 모양이에요. 가격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모양 자체가 웬만한 조만간에 상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차트의 그림의 모양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모양인 거고,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서 결국은 이 상한가 물량을 다 반납시켰다. 그죠? 다 반납시켰다라는 건 뭐다?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차례 더 누르면서 저점 갱신을 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원래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옆으로 돌린 다음에 상한가를 한번 뽑아내고 주가를 다시 누른다. 그러니까 즉 물량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왜? 여기서 물량을 누른 다음에 올리고 나서 다시 옆으로 횡보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팔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니까 여기서 한 차례 누르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그냥 흘러내린다면 이 주가는 죽은 주식이거든요. 죽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중국 화장품 관련인데, 이렇게 보면 시장에 소외가 되면 주가가 슬금슬금 흘러내려요.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내려요. 흐물흐물흐물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냥 5일선 타고 흐물흐물흐물 흘러내려요. 요렇게 요것도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한 15% 20%가 돼요. 이런 자리만. 그러나 또 흘러내렸다가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뭐 올리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 그림을 다시 돌려놨다라는 건 여기서 빵 하고 올려놓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여기서 그대로 더 누르지 않고 옆으로 이제 횡보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다? 이평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돌아와 준다면,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기존에 저점이었던 자리 넘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를 조금이라도 했던 자리의 모양을 찾아보면 여기 거래가 들어왔고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자리 자체가 요 자리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1,900원. 오늘의 뭐 종가 부근이긴 하지만 이 자리 위로 올라왔다라는 건 그래도 이 거래량을 상응하는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여기서 다시 한 차례 누를 수도 있다. 눌러서 11,500원이 깨지고 내려앉으면 다시 올라갈 때 12,000원이 저항이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지켜주면 이제 여기가 하나의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13,100원대. 그죠? 1차적으로 왜 상한가 자리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올라오면서 14,000원대. 그리고 15,000원 부근, 15,000원에서 15,700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의 모양새가 너무 바닥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재의 흐름에서 웬만하면 이 구름대 하단으로 들어가주는 그림이 뭐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안에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표, 단기적인 목표 자리는 이런 구름대 상단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이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갭 떨어진 자리예요. 여기서 요 자리까지. 그러면 16,000 고가가 17,600원 있었네요. 17,600원. 아, 여기네, 여기. 그렇다면 얘가 17,600원을 넘어서는 그림. 그게 딱 이 구름대 상단이죠. 이 자리를 넘는 그림만 나온다면 19,000원까지는 뭐하는 구간? 주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기존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거래량도 아닌 거고, 그럼 이 자리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까지 쉽사리 빨리 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 오늘의 이 거래량이, 오늘 수급이 들어왔죠.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근데 네이버의 뉴스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건, 이 김진욱 씨라는 사람이 뭐 공수처 처장 후보자라고 하네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처장 후보인데, 이 사람 친구가 미코 바이오메드 사장이래요. 그래서 그 사장이 얘한테 부탁을 해서 그쪽 미코 바이오메드하고 관련 있는 뭐 나스 어쩌고 저쩌고, 나노바이오시스 3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면, 실제적으로 얘가 공수처 처장 후보자인 거고, 아직은 처장이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처장이 될 거냐 말 거냐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붙는다라는 거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으로 있지만 얘가 검찰총장을 쫓겨나면 대선에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그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수처 처장 자리가 여러 명의 조건이 붙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얘 혼자 단독으로, 말 그대로 얘만 일단 올려놓고 얘가 떨어지면 다른 놈 올리고,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강하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조만간에 조금은 이슈는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못해도 14,000원 부근까지는. 그죠? 14,000원이면 한 15%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인 거기 때문에 11,500원 정도는 손절을 꼭 생각하시고 한번 대응을 해봐도 그렇게 뭐 위험성 있어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봉상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이평을 이격도 벌려서 정배열됐던 자리를 횡보하면서 이평 밑으로 캔들을 내려 앉혀놓고 거기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평선 위로 캔들을 올려다 놓은 자리. 그럼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과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분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한 차례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는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13,500원에서 14,000원 부근 정도,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하고 지켜봐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